네, 안녕하세요. 랑랑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우리가 월세를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경매 예정이라고 우편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나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월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할 거예요. 그러나 미리 준비만 잘 해놓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안 떼이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임차인이든 내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내가 살 집이 경매에 나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집주인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정말로 한순간의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의 사업이 조금 안 좋아졌다든지 혹은 건강 악화로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대출 이자도 못 갚게 되고 그럼으로써 경매에 나오는 과정들이 역시나 많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나의 임차 보증금이 몇 번째 순위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담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므로써 채무자의 온갖 그 담보물에 걸려있는 빚들을 청산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원래는 한 푼 받기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대신 팔아줌으로써 조금 몇 푼이라도 가져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들, 즉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먼저 빌려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뒤늦게 빌려준 사람이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한 이치로 먼저 빌려준 사람을 먼저 배당해 주는 것이 맞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 먼저 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나 혹은 임산부분들 이렇게 등등이 있을 건데 우리가 부동산을 다루면서도 이 약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보다는 임차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배당을 받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즉 채권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액? 지역마다 이 소액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주고 살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3,700만 원까지는 너가 배당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6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사람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부르고 최우선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시점으로 따졌을 때예요. 자,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에 서울에서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1억 1천만 원까지는 소액 임차인으로 봤으니까 그 5천만 원 주고 살고 있는 사람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게 3,700만 원까지.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밑에 순위에서 받아가겠지만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역시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 대구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7천만 원에 보증금을 주고 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광역시 기준일 때는 6천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으로 보는 거였으니까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은 아니다. 더 밑에 순위에서 배당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에 월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에서 보증금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아도 2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1천만 원 혹은 2천만 원 정도에서 내가 보증금을 맞추고 거기에 따른 월세를 내게 되면 혹시라도 경매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보증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 이제 머리를 현명하게 쓰신 거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경매라는 게 사실은 많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잘 없는데 그렇다고 나한테서 무조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을 늘리기보다는 줄이고 차라리 월세를 높이는 게 낫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비책을 위한 준비 사항들이 보증금 금액이 다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자,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매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꼭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시기에 이러한 공부를 하냐면 결국 내가 현재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혹은 내가 아시는 분이 이 상황에 있을 때 좀 공부를 많이 시작하시는 편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랑랑 부동산 재테크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